일단 이렇게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치주 질환과 관련한 치료부터 받는다고요? 네, 요새 임플란트가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임에도 쉽게 발치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치주 임플란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치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발치 전에 먼저 시행해서 발치할 치아의 개수를 줄이고 임플란트의 식립 개수를 줄이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주 임플란트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분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 치아를 살리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심적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심적 위안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합니다. 잇몸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잇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부작용이나 실패 확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때문에 덜 아픕니다. 네, 치주 임플란트 경제적이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덜 아픕니다. 치아가 흔들린다고 해서 모두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치하기 전에 치주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제거한 후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한 치아만 선별해서 임플란트 치료로 넘어가는 그런 일련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치주 질환으로 굉장히 고생하셨던 환자분이신데 타 병원에서 13개의 임플란트를 시술 받으셔야 된다는 진단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발치 전에 치주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치아를 살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임플란트의 개수를 반으로 줄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경제적인 게요. 13개나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면 좀 부담이 됐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네.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전에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하면 좋은 치과를 찾을 수 있을지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손 원장님, 뭐 구분 방법이 있을까요? 네, 믿을 수 있는 임플란트 시술치과 선택하는 작은 팁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의료진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최대한 발치를 하지 않고 치아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치과인지 알아보신다면 치과 선택에 있어서 실패는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치주 질환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네, 잇몸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치주 치료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임플란트 치료만 한다면 주변 치아에 남아있는 잇몸 염증이 다시 임플란트 주변으로 옮겨와서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뼈를 녹이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사진의 왼쪽 임플란트를 보시면 건강한 상태의 임플란트입니다. 중앙에 있는 임플란트는 다소 염증이 있는 상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잇몸병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주변에 있는 잇몸뼈가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주변에 있는 염증이 임플란트에도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 역시 임플란트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